국립창원대에 계시는 윤지영 선생님께서 브리노 라투르의 다자연주의 관점으로 다문화주의 비판하기에 대해서 이제 예, 어, 아,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갑자기 음소거가 돼 있었네요. 윤지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요. 그 20분 뒤인 19분에 39분까지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3분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브루노 라투르의 다자연주의 관점으로 다문화주의 비판하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예, 부제목은 행위자 연결망 이론으로 본 문화 다양성과 여성주의적 문제의식들입니다. 어, 이, 이 슬라이드가 전체 화면으로 잘 안 넘어가는데요. 예. 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네스코의 2001년 문화 다양성에 관한 보편선언 제1조에 따르면 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을 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그룹과 사회들을 특징짓는 정체성들의 독창성과 다수성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생명체의 질서에서 생물 다양성이 필요한 것처럼 인류에게는 교류와 혁신, 창조성이 원천인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 선언문에서는 문화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대칭적인 유비관계로 놓고 있다. 이 선언에 따르면 인간과 비인간, 문화와 자연 간이 명확한 이중 분할 구조를 읽어낼 수 있다. 즉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존재자들은 생물체의 질서라고 하는 자연이자 사실의 세계에 속한다면 인간은 자연 너머의 문화라는 사회의 성원이자 창조성과 교류, 혁신 등을 낳는 가치의 세계에 속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문에서는 다양성 개념을 공존과 평화, 절충의 키워드로 환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은 라틴어 디베르시스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대립과 모순, 부조화, 불일치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 다양성이란 스스로의 이질성을 의식하는 사회의 복합적인 상임과 동시에 친절한 합의 종류라기보다는 치열한 투쟁 속에서 도래하는 운동으로서의 역동성을 띈다. 다문화주의 개념은 세 가지 층위에서 문화 다양성 개념을 아우르고 있다. 첫 번째로 하위 문화적 다양성으로 주류 문화에 대항하거나 그것의 주변부에서 존재하는 다양성이라면, 두 번째는 관점적인 다양성으로 지배 문화가 용인하지 않는 종교나 신념 등으로 인한 다양성이며, 세 번째가 집단적 다양성으로 이민자나 선주민 문화 집단에 의한 공동체적 다양성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주요 비판 대상이 될 다문화주의는 윌 킴리카가 규정한 협의적 의미의 다문화주의, 즉 이주민들, 소수민족들, 선주민들, 인종, 종교 그룹 등과 같이 구별되는 정체성들과 요구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이 발표에서는 첫 번째로 다문화주의가 전제하는 문화 개념을 비판할 것이며, 다문화주의를 넘어서려는 상호 문화성과 초문화성 개념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라뚜르의 다자연주의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논증할 것이다. 두 번째로 다문화주의의 문화 다양성 개념의 내재해 있는 권력의 효과를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하위 문화이자 대항 문화로서의 문화 다양성이 이란 내에서 여성들이 히잡 벗기 운동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가 전제하는 문화 개념은 컨테이너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를 이루는 실체로서 각각 분리 가능하고 폐쇄적이며 고립된 단위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문화는 인종과 민족 집단에 의해 명확히 경계지어지는 것이자, 한 사람은 특정한 인종과 민족 집단이 문화에 기속되는 고정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된다. 다문화주의자들에 의해 인종적인 집단은 내부적으로 동질적이고
명확히 경계지어진 배타적인 그룹으로 상정된다. 그런데 그 어떠한 이질성도 뛰어넘는 이른바 내부적으로 통합된 단일한 문화란 과연 누구의 문화인가? 왜냐하면 다문화주의가 상정하는 단일한 문화는 인종과 민족적 차이만 고려될 뿐 나이와 성별, 성지향성, 장애 여부 등은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종 문화 집단이 공통된 생활 양식으로서의 단일한 문화란 그 집단 내의 주류가 내부의 소수자들에게 가하는 강제적인 관행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고유한 문화의 이름으로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가 전제하는 문화 개념의 또 다른 한계는 모든 불이익이 집단 문화에 대한 오인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결론으로 귀결해 버림으로써 경제적 계급의 양극화와 기회 불균등 등에 의한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들을 모두 문화적 차원의 것으로 환원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제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순전히 문화적이기만 한 사회라는 생각은 이미 이 사회의 부정의의 메커니즘을 은폐하는 사회적 환상 구조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가 전제하는 문화 개념의 본질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접근법을 넘어서기 위해 상호문화성과 초문화성이란 대안적 개념이 제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념이 가진 유의미성과 한계들은 과연 무엇인가? 상호문화성의 인터라고 하는 접두사는 각기 다른 문화들 간의 상호적인 대화와 상호적 변화를 감행하는 도전적인 시도를 내포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타 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비개입, 나아가 타자를 문화적인 개토 안에 정박시킴으로써 타자에 대한 안전한 거리를 담보하고 있다. 상호 문화성에서 문화는 복합성과 가변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동태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문화들이 단순한 병렬 배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 간의 대화와 교환,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 문화성에서의 교류와 만남이 가능하려면 여전히 명확하게 구분된 두 개 이상의 문화를 상정해야만 한다. 상호 문화성은 여전히 섬 또는 분리된 영역들로서의 문화 개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리구획 가능한 경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상호 문화성은 오늘날 전지구적 세계화라는 탈경계 시대의 여러 현상들을 적확히 포착해낼 수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상호 문화성이 전제하는 문화 간의 비판적 대화 모델은 여전히 이성적인 개별 주체로서의 인간들 간의 언어적인 소통과 상호 이해에만 방점을 찍을 뿐 다른 문화와의 교류에서 비롯된 비인간 물질성과의 새로운 접촉이 갈등 또는 문화 변동의 원천이자 문화 경계를 넘어서는 동력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추적하지 않는다. 초문화성에서 트랜스라고 하는 접두사는 가로지르는 것이자 넘어선다는 의미로 서로 다른 것들 간의 횡단과 침투, 얽힘을 가리킨다. 즉 초문화성은 동질화되고 분리주의적인 문화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 개념은 궁극적으로 나의 것과 다자의 것의 구분도 사라지게 되는 유동적인 그물망으로 문화 개념을 제한한다. 초문화성 개념은 문화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것이자 더 이상 문화가 특정 인종이나 민족성에 귀속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초문화성 개념은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 종류의 문화적 콘텍스트 속에서 이런저런 요소들을 취사 선택하고 결합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간다고 본다. 이로써 이 개념은 집단적인 문화의 영향력이 자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적인 사회계층의 자아상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데 그친다. 마치 뷔페에 온 것 마냥 각양각색의 문화적 요소들을 자기 입맛대로 조합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문화적이며 경제적인 특권층이 높은 자유도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초문화성 개념은 그리츠의 의미와 기호의 망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호 담론적인 차원을 강조할 뿐 인간의 몸과 비인간 무지성의 연결망이 어떻게 혼종적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가를 적확히 탐색하지 못하는 한계를 띈다.
라즈 파텔과 제임스 무어에 의하면 자연과 문화라는 근대 개념은 16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것이자 식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폭력으로부터 도래한 것이다. 다문화주의 또한 이러한 자연 문화의 이분법에서 근간에 있기에 이를 비판하고자 브루노 라트로의 다자연주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라트로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는 근대성이 잔재인데 왜냐하면 근대성이란 자연과 문화, 주체와 객체 간을 분리시킴으로써 실제를 정화하는 작업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때 정화란 전적으로 구분되는 존재론적인 지대, 즉 인간들이 지대와 비인간들이 지대를 창출한다. 다문화주의에서 문화는 자연이 세계 위의 우뚝선 인간종 내부의 갈등이자 인간들 간의 차이의 장으로 접근되는 데 그친다. 그러나 다자연주의는 인간이 이미 물질적 관계망에 의존해 있고 그것이 일부라는 것을 드러내는가 동시에 자연 문화라는 비인간과 인간 간의 이질적 집합체가 실제의 다중성과 복합성을 구성한다고 본다. 다문화주의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자연과 다양하고 특수한 문화라는 이분법에 근간한 것이라면 다자연주의는 자연의 복수성과 문화의 복수성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자연 문화들이 복합성과 다중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 문화들이 복합성과 다중성이란 통역 불가능성을 전제하는 상대주의로의 추락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자연의 복수성과 문화의 복수성을 통해 자연과 문화는 분리된 두 실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형성하고 재정의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자연 문화의 복합성과 다중성은 특정하게 주류화된 자연 문화의 연결망이 유일한 것이거나 고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언제든지 해체 소멸 가능하며 다른 연결망을 생성해낼 수 있는 유동성과 변환 가능성을 띠을 뜻한다. 다자연주의가 갖고 있는 강점들에 대해 분석해 보자면 첫 번째로 자연 문화 개념은 이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 개념이 가진 컨테이너식의 분리되어 있고 폐쇄적인 단위성을 넘어설 수 있다. 두 번째로 상호 문화성 개념이 주로 대화 모델이라는 인간들 간의 언어적, 담론적 소통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연 문화 개념은 비인간을 행위자로 인정함으로써 물질 담론적 교환이 다층적 연결망을 충실히 보여줄 수 있다. 세 번째로 자연 문화 개념은 초문화성 개념이 혼종성과 이종성에 갖는 역동성을 잘 담아낸과 동시에 초문화성 개념이 누락하기 쉬운 비대칭적 권력 관계의 문제를 이질적 요소들 간의 관계 맺기라는 번역의 차원으로 가져옴으로써 권력과 정치의 문제를 가시화할 수 있다. 윌 키미카가 주장하는 다문화주의 문화 다양성은 주로 선주민 또는 이민자 문화라는 인종문화 집단이 보호와 인정정책으로 논의를 한정하고 있다. 동일한 공간에 이질적 문화라는 문화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다문화주의 전제에서 선주민 문화라는 분류 방식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에서 다른 지역을 직접 식민지화해온 잔재이자 영토 정복과 침탈의 역사를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주의 선주민 문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문화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식민 제국주의라는 정치적 권력 관계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또한 선주민 문화가 주류적 문화와 병존하게 된 것은 증기선과 총, 전신기술 등이라는 비인간 사물의 발명과 동원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란 점에서 선주민 문화는 단순히 그 공동체의 특수성에 의해 경계지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문화주의 문화 다양성이 또 다른 축을 구성하는 이민자 문화의 발생은 서유럽의 경우 197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적 국면과 관계되는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더 값싼 노동력의 유입 결과이자 3D 업종과 같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노동을 타자인 외국인들에게 외주화하는 방식의 결과로 이민자 문화라는 범주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대대적 노동력의 이동은 비행기와 배, 기차와 같은 교통기술이라는 비인간 사물과 인간의 몸이 연계된 효과이자 중공업 등과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 유독한 화학 물질 등과 서구 내국인의 몸이 분리되고 비서구 외국인의 몸이 접속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서구 아니 비서구라는 이방인 문화에 대한 관용과 인정이 정치 차원에서 주로 소환되어 왔다. 그리하여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소수자 그룹 내의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이 국면이 문화 다양성 논쟁의 주된 대상이 되었지만 정작 비서구권 국가 내에서의 주류 문화에 대해 대항하는 도전적 문화의 역동이나 신념과 관점의 차이로 인한 사회 변동의 양상은 문화 다양성의 이름으로 제대로 조망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하위 문화이자 여성주의적 관점과 신념의 다양성이 이란 내부에서 여성들이 히잡 벗기 운동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브루노 라뚜르와 미셸 칼롱, 존 로에 의해 고안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복잡하고 요동치며 얽혀있는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회 문화를 서로가 서로를 만들며 동시에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여긴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의하면 이 사회는 물론 문화는 이종적인 네트워크로 인간만이 아니라 기계들, 동물들, 텍스트들, 돈, 건축물들이라는 비인간 사물과 비인간 동물을 내포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관점에서 히잡과 막대, 여성의 몸, 공공장소, 풍속 단속 경찰, 다른 사람의 시선, 소셜미디어라는 이종적 네트워크가 어떠한 번역이 4단계를 거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번역이란 사회적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가 점차 형태를 갖추어가는 역학이란 점에서 자연문화라는 혼종적 장을 생산해내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여성들이 히잡 벗기 운동은 2017년 12월 테헤란 엥겔라브 거리에서 비다 모바헤드가 히잡 강요의 항의에 히잡을 막대에 걸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촉발된다. 이 운동에서 번역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문제 제기 국면이다. 히잡과 여성의 몸 간의 결합을 유일한 문화, 단일한 문화의 고정된 정체성으로 본질하기보다 이 두 요소들 간의 조합을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김으로써 이 둘이 연결 매듭을 풀어헤쳐 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 운동에서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다른 행위자들을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이들의 관심을 끌면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는 관심 끌기 국면이다. 기존의 네트워크에 막대기가 때 아니게 배치됨으로써 히잡은 여성의 머리가 아닌 막대와 접합되어 더 이상 수능이 아닌 저항의 매개체로 변형된다. 히잡은 공적 영역 안에서 여성의 몸을 남성의 몸과 구별짓고 효과적으로 지어내고자 하는 비가시아의 장치였지만 이제 막대와 연계되어 여성의 몸과 접속함으로써 정치적 깃발로 급변하게 된 것이다. 또한 더 많은 관심도와 주목도를 끌기 위해 거리라는 공공장소 중 높은 곳에 올라감으로써 다른 시민들은 물론 풍속 단속 경찰로부터의 관심 끌기가 단시간 안에 가능해진다. 이 운동에서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행위자들로 주님 하여금 3분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주어진 역할을 맡게 하는 등록하기이다. 막대와 접합된 히잡이라는 비인간 무지성은 이제 바람에 흩날리는 도전적인 깃발이자 침묵하지 않고 분노하는 이들의 고요한 외침의 확성기 역할을 부여합니다. 남성들이 자유로운 회복 공간이었던 공공장소라는 공간성은 이제 여성들이 용감하게 수행하는 대항 실천의 상현장으로 기능한다. 또한 여성들이 몸에 대해 통제적이고 보수적인 시선을 던지기 일쑤였던 시민들이 이제 그들이 이질적 연결망을 사진에 담아 소셜미디어에 올림으로써 Girls of Revolution Street, White Wednesdays, Where is she? 라는 해시태그 운동의 전달자, 증폭자로서의 역할을 실행한다. 이 운동에 합류한 여성들을 구속해가는 풍속 단속 경찰들은 여성과 히잡의 연결성이 얼마나 커다란 부자유의 원천으로서의 자연 문화의 일종이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공포 정치 통제 효과는 저하되고 오히려 저항을 결집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이 운동에서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다른 행위자들을 대변하면서 자신이 네트워크로 포함시키는 동원하기이다. 이 운동을 출발시킨 비다 모바헤드는 기존의 인간과 비인간 연결망이 경직된 네트워크를 풀어헤쳐 버린 후 막대와 히잡을 연결시킴으로써 기존에는 주로 항복의 의미로 쓰이던 천과 막대의 연결 방식의 의미를 저항과 도전의 의미로 전도시켜 버린다. 흰 천을 막대 끝에 묶어 흔드는 행위는 주로 전쟁이나 대치 상황에서 상대에 굴복해 납작 엎드리는 의미를 산출하는 연결망이었다면 모바이드가 막대 끝에 묶은 흰색 히잡을 흔드는 행위는 이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낳았다.
또한 통상적으로 쟁투와 저항은 크게 소리치기, 행진하기, 전진하기, 온몸을 크게 움직이기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모바이드가 구축한 저항적 연결망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한 곳에 서서 히잡과 막대기를 조용히 흔드는 다소 정적인 제스처로 외연화된다. 공적 장소에서 가려져야 할 영역으로 여겨졌던 여성이 머리카락을 당당히 드러내고 온몸으로 조용하지만 깊은 의침을 실행하는 행위성은 히잡 강제 착용법이 억압적 국면을 더 절절히 드러내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남성도 이 운동의 지지자로 등장하며 히잡을 손에 들고 공공장소의 높은 곳에 서 있었는가 하면 젊은 여성만이 아니라 나이 든 여성들도 이 운동에 합류하여 소셜미디어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널리 공유된다. 히잡이라는 비인간 물질성이 여성이 몸과 접합되었을 때와 다르게 여성의 몸이 히잡, 막대, 공적 영역, 소셜미디어 등과 연합되었을 때 저항적 대항적 자연문화의 네트워크 안으로 다른 행위자들을 포함시키고 동원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처럼 감흥이 실제로서 여성의 몸은 단독적인 실체가 아니라 어떠한 비인간 물질성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세계의 차이를 생성하는 힘으로서의 행위성을 발휘할 수 있거나 제한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란 내에서 여성들에 의해 전개된 이 운동은 인간과 비인간 간이 이중적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과 남성 간이 동등한 힘의 균형을 창출하고자 한 대안적 자연 문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다문화주의가 간과한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하위 문화이자 관점과 신념의 다양성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의 역동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하다. 다문화주의가 자연과 문화 간의 얽힘의 존재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면 라뚜르가 제안하는 다자연주의는 자연의 다중성과 문화의 다중성을 통해 실제의 복합성과 가변성, 유동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론과 정치학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